안녕하세요. 위우회수를 받은 리트입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비만 대사 수술인 위우회수를 받았고요. 수술 전에 최고 128kg까지 나갔던 몸무게가 오늘 기준으로 한 73kg 정도로 거의 뭐 한 55kg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비만 대사 수술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 유튜브나 인터넷상의 글을 읽고 그런 존재 자체는 알고 있는데 본인이 이 수술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위절제술이 아닌 위우회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절제술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은 없긴 합니다. 다만 비만 대사수술 2개, 그러니까 위우회술과 위절제술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절제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위우회술은 제가 제 유튜브에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음식물이 위장을 안 거치고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하면은 체중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되고 또 당뇨 치료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분명히 이 수술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마 이 수술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점으로 인해 가지고 고민 중이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단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또 그 단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위우회술 후에 찾아올 수 있는 우울증입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하시면은 수술 전보다는 많이 못 먹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수술 전에 맛있게 잔뜩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을 수술 후에는 잘 못 먹게 되고 수술 후에는 눈앞에 두고도 냄새가 나는데도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 오는 건 아니고 굉장히 일부 환자분들에 대해서 생기는 현상인데 대체로 식탐이 강하신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식탐이 정말 강하거든요. 저는 특히 탄수화물 킬러였는데 수술 전에 저는 이제 볶음밥, 특히 제가 진짜 좋아하는 볶음밥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에서 볶음밥 먹으면 막 혼자서 2인분, 3인분도 먹고 막 라면도 막 볶음라면 진짜 좋아하고 아무튼 진짜 탄수화물 완전 좋아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런 우울증 같은 거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겨우 먹는 걸로 어떻게 우울증이 오냐고 이렇게 무시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저도 수술 전에 그랬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같으실 겁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행복을 찾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수술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면은 잔뜩 먹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는데요. 물론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뭐 건강에도 안 좋고요. 근데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서 저는 버틸 수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거리가 멀더라도 막 굳이 찾아가지고 먹는 일도 많았고 그러면서 맛보고 만족감을 느끼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배를 한번 채우기 위한 식사이지만 저처럼 아마 식사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행복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못 먹게 되는 걸로 인해서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술하면 식욕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못 먹는 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 후 구토 증상인데 아무래도 수술을 하면 위가 굉장히 작아지거나 아니면 위를 아예 안 거치고 바로 가기 때문에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은 보관 장소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음식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구토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저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수술 후에 구토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수술 전에 위산역류증이 가해가지고 막 많이 먹으면 막 식물이 올라오고 그런 적은 많긴 했어요. 근데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많이 먹으면 여기가 좀 많이 아파요. 여기 부분이 좀 많이 아파져가지고 이쯤 되면은 신호가 이제 슬슬 그만 먹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안 먹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구토도 다 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 환자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저도 수술하면 그런 일이 많아질까봐 좀 두려웠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구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적게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딱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구토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구토를 하면 뭐 그냥 기분이 안 좋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 물론 먹은 거 영양으로 흡수 안 하려고 일부러 막 먹토하시는 분도 계시긴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뭐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무튼 본인이 의지와 상관없이 구토를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냥 기분 안 좋고 끝날 게 아니고 위산이 역류하면 이제 여기 식도에 데미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토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해드렸지만 영양 결핍이 오게 됩니다. 위우회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영양 결핍이 오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침마다 비타민제를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 그렇게 비싸진 않아가지고 하루에 뭐 100원, 200원 꼴로 되는 건데 먹고 있고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비타민 B12라는 요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도 투여를 받아야 되는데 경구,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걸로는 잘 섭취가 안 되고요. 위우회수를 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여기 엉덩이 주사로 맞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투여를 받게 됩니다. 보통 3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가지고 엉덩이 주사를 맞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 위 내시경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위 구조가 바뀌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인 위 내시경 검사로는 위의 모든 부분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위 내시경은 아시듯이 여기 입으로 이제 그걸 넣어가지고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건데, 그 위우회술 환자들은 위가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와서 볼 수 있는 위에 남은 부분은 한 30cc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 위 그 영역은 아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카메라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진입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위내시경을 모든 부분에서 하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가 바로 위암을 조기 진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건 다들 아실 텐데, 위암은 조기 발견을 하지 못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1,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통해서 남아있는 그 조그만 그 30cc 분량의 그 위에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위 부분, 그러니까 나머지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는 위 부분에 대해서 아예 검사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사용을 안 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할 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그걸로. 다섯 번째는 이제 흡연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위우회수를 한 뒤에는 흡연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흡연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뒷일은 책임을 못 지는 겁니다. 흡연을 하면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연결 부위에 궤양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재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겠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수술 후에는 흡연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수술한 병원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흡연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고 전자담배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외래 이제 수술 상담 받으러 갔을 때 받은 질문도 흡연을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본인은 담배를 죽어도 못 끊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위우회술보다는 위절제술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비만 대사수술을 할 거라면 말입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궤양 외에도 많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재수술을 하게 만든 제가 겪은 합병증인데, 위장관 출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수술 후에 이제 연결 부위에서 피가 새는 건데, 저는 이것 때문에 재수술 받아가지고 수술 비용이 2배로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한 200에서 250 정도로 끈다고 하는데, 저는 한 49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수술 2번 해서 그런지. 또 그 외에도 다른 합병증으로는 여기 보면은 문합부 협착, 문합부 누출, 폐색전증, 복강내 탈장, 변연부 궤양, 잔위 팽창, 창상 합병증, 부족한 체중 감량, 이것도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슐린성 저혈당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폐색전증이랑 문합부 누출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영상 설명란에다가 이제 링크로 이 합병증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달아놨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에 의하면은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수술 환자의 0.3% 미만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방귀가 자주 나온다던가 방귀 냄새가 좀 심해진다던가 그런 사소한 불편함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우회수를 받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단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엔 제가 이제 실제 수술 7개월차가 된 사람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단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우회술 후 생길 수 있는 우울증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먹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술 초기 얘기입니다. 초기 얘기고, 수술 6개월 차가 된 지금 보면은 사실 보통 일반인의 1인분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브이로그 영상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들어서 먹는 양이 일반인의 한 1인분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한식 뷔페 가가지고 한 접시 가득 담아가지고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라면집에 가가지고 라면 한 그릇을 먹는다던가, 뭐 그런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궤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담배를 끊어서 해결을 하셔야죠. 담배를 끊는 게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점도 있는 거고, 이기에 담배를 끊으시면은 사실 제 생각에는 건강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담배를 끊는 걸로 어떻게 해결될 부분이고, 그리고 위 내시경이 어렵다는 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점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다른 단점은 사실 뭐 좀 불편함을 주고 많은 건데, 내시경이 불가능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암이 생겼는데 조기 검진을 못해서 그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건 사실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단점들 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심각한 게 이 내시경이 불가능한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위암에 걸리는 원인이 뭔지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체로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걸 원인으로 사람들이 꼽습니다. 한국인들이 식사를 굉장히 짜게 먹는 걸로 유명한데, 위암도 이제 아무래도 음식을 짜게 먹는 게 원인이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위가 2개로 분리가 되어 있죠. 분리가 되어 있는데, 분리가 되어 있는 큰 부분의 위는 이분은 음식이 아예 닿지가 않습니다. 음식은 남아있는 작은 부분의 위만 지나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짜게 먹는, 그러니까 나트륨이 어떻게 해가지고 위에 벽을 막 어떻게 자극을 해가지고 위암을 일으키는 거라면, 음식물이 이 커다란 위 쪽에 닿을 일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위암이 생기더라도 이 작은 곳에 생기지
그 검진이 불가능한 큰 곳에서는 안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위암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사실 아직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음식물이 남은 위 부분을 자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위 부분에서 위암이 생길 확률은 현저히 적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생긴다면 그래도 작은 부분인데 그 작은 부분은 그래도 위내시경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저 수술하신 주치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위우회술 후에 위암에 걸린 사례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수많은 표본들 중에서 커다란, 그러니까 분리된 위쪽에 위암이 생긴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뭐 0.1% 미만이었던 거, 아무튼 굉장히 적었다고 하고요. 위암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 중에서 극히 일부 위암이 걸린 사람, 그 위암이 걸린 사람의 대부분은 작은 쪽 위에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그 위암이, 물론 이게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분리된 위쪽에는 아무래도 위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죠. 위내시경이 안 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단점을 상쇄할 정도의 굉장히 큰 효과가 수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술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뭐 단점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뭐 사실 이 단점들이 적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적을 뿐더러 단점만 모아놓으니까 사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하면은 평생 동안 해결 못했던 그 다이어트에 대한 과제가 한순간에 없어지고요. 또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과체중으로 인해 생긴 대부분의 질병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을 한 사람들이 수술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확 늘어난다는 그런 통계들이 생기는 거죠. 다만 당뇨가 없고 체중 조절만을 목적으로 위우회술을 하는 거는 제가 전부터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듯이, 당뇨가 아직 없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이제 동반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살만 찐 겁니다. 건강한 비만입니다. 건강한 비만은 저는 별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살이 굉장히 많이 쪘을 때, 제가 살이 막 128kg가 쪘을 때 저는 외모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고 뭐 옷도 별로 막 예쁘게 입는 걸 신경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살만 찐 걸로는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건강에 문제만 없다면요. 굳이 살만 뺄 목적으로 이 수술을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건강보험에서 위우회술이나 위절제술 같은 비만 대사 수술을 급여 항목에 넣으면서 기준을 넣었잖아요. BMI가 몇 이상이면서 뭐 당뇨가 있는 사람, 아니면 당뇨가 없으면서 BMI가 몇 이상인 사람, 이렇게 기준을 넣었는데, 그 기준이 시사하는 바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이제 비만인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수술을 하는 거는 건강과는 크게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다. 근데 당뇨까지 가지고 있다, 아니면 당뇨나 이런 관련 동반 질환, 고지혈증이나 뭐 고혈압, 위식도 역류증 이런 게 있는 사람은 급여 적용해주겠다, 이 말은 여기까지 가면 확실히 수술로 인해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체중 조절만을 위해서 이 수술을 하는 거는 급여가 안 되죠. BMI가 뭐 35인가 이상이면은 사실 되긴 하는데, 그 미만이면은 애매한 비만은 수술 급여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이 수술을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만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운동을 못할 정도다, 이 정도면은 저는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128kg일 땐 좀만 걸어도 막 무릎이랑 발목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 한 73kg 돼가지고 살살 뛰어도 이제 괜찮아요. 뛰어도 괜찮고 어느 정도 줄넘기를 하는 것도 괜찮고, 수술을 하기 전에는 운동을 못해서 살이 더 쪘죠. 근데 이게 악순환인데, 살을 확 뺀 다음에는 이제는 할 수 있는 운동도 많아지고 또 훨씬 수월합니다. 지구력도 좋아지고, 그렇게 선순환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선순환의 스타트를 끊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아직 운동도 뭐 할 수 있고 뭐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있는 그 정도의 비만이 이 수술을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께서 비만 대사수술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어떤 참고가 되기만을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릴 거고요. 설명이 좀 길어지겠다 싶은 거는 이렇게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